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FC 목포는 2009년 출범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올해 K3 리그에서는 종합 3위에 올라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면서 앞으로의 도약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나갈지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FC 목포 정현호 감독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먼저 올 시즌 K3 리그 종합 3위 기록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또 뿌듯하고 자랑스러운데요. 목포 시민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FC 목포는 어떤 팀인지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예, 저희 FC 목포는 목포시청 축구단으로서 2009년에 출범을 해서 2010년도에 내셔널 리그라는 리그에 참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내셔널 리그라는 명칭이 파기되고 K3 리그가 새롭게 출범을 하면서 K3 리그의 기존의 K3 리그 팀에서의 어벤져스 팀과 기존의 내셔널 리그 팀이 합쳐져서 K3 리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작년 시즌, 그다음에 올해 이 두 시즌을 지금 K3 리그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6개 팀에서 5위라는 성적을 거뒀고요. 올해는 이제 15개 팀에서 이제 3위라는 성적을 거두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해 주셨듯이 출범 당시에는 이제 목포시청 축구단으로 이름을 가지고 운영돼 오다가 올해부터는 FC 목포로 이름을 바꾸고 독립법인으로 새로운 출발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서기 전에는 팀 운영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예, 그 독립법인 형태라기보다는 이제 목포시청에서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작을 이제 FC 목포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목포시청에서 명칭만 좀 바뀌었다고 일단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독립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여러 가지들이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졌나요? 목포시청 축구단에서 운영됐을 때는 이제 뭐 교육체육과라는 과에서 이제 뭐 세부적으로 저희 축구단을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목포 국제축구센터의 사무국, 우리 FC 목포의 사무국을 설립을 해서요. 사무국의 프런트들이 이제 우리 저 축구단을 좀 운영하는데 좀 탄력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조금 더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아까도 또 축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K3 리그 종합 3위로 이번 시즌을 마감했는데요. 올 시즌 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FC 목포는 올해 13승 8무 4패, 승점 50점으로 이제 K3 리그 15개 구단 중에서 이제 3위를 거뒀습니다. 3위를 네. 거뒀고 그 3위라는 성적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상위 4팀이 진출하는 챔피언십에 저희가 당당히 해서 또 거기서도 경주한손이랑 팀이랑 해서 비겨가지고 3위까지 진출해서 올라가서 3위에서 아깝게도 김포FC한테 결승 진출해서 좀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 3위라는 성적이 정말 좋은 성과고 또 뿌듯한 성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신 결과를 내기 위해서 FC 목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또 역대 최고 성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성과를 내기까지의 과정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창단 12년 창단 이후에 최고의 성적을 거둔 해입니다. 올해가 3위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최고의 성적을 냈고 또 전체적인 구단 운영적인 부분이나 또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가 좀 다소 좀 어려움이 있는 팀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저희가 또 이 축구라는 거는 꼭 개인 어떤 역량, 선수 역량의 뭐 능력, 그다음에 뭐 어떤 재정적인 어떤 자금 뭐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팀 플레이이기 때문에 뭐 조직력, 또 강인한 정신력, 또 뭐 체력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조금 많은 부분들을 좀 중점으로 만들어서 올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복합적인 부분들이 모두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즌에서 고비가 있었다면 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제 기억에 6월 달에가 최대 고비였던 것 같습니다.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그 기간의 고비가 저희한테는 좀 인상 깊게 제 생각에 기억이 나는 고비였는데요. 주축 선수 김유성 선수, 또 김도윤 선수, 또 김민상 선수, 이 주축 3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시즌 중간에 빠져나가는 형국이 됐고, 또 이제 경고 누적의 선수로 또 경기에 나가지 못한 선수들이 또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좀 경기에 나갈 선수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상황이 생겼는데, 또 기존에 저희 이제 신인 선수들과 또 우리 지역 육성 차원에서 육성했던 선수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잘 해줌으로써 그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했고, 또 그 고비에서 저희가 2무 2패까지 가는 그런 무승까지 4경기에서 무승까지 가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어린 친구들과 지역 육성 차원에서 저희가 발굴했던 선수들이 좋은 역할을 해주어서 또 3연승에 또 기대 이상의 또 페이스를 만들어줘서 아마 마무리가 이렇게 종합 3위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FC 목포의 끈기 있는 축구가 또 빛을 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 FC 목포의 이번 시즌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동계훈련 처음에 시작할 때 선수들 코칭 스태프 다 모여서 이제 미팅을 할 때 중상위권을 목표로 사실은 설정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단 우리가 한 분이라도 찾아오는 우리 경기장에 찾아오시는 목포 팬들, 우리 목포 시민들한테 오시면은 즐거움을 선사하고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좀 끈끈한 축구를 하자. 우리가 먼저 실점을 해서 리드를 뺏기고 가고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상대를 괴롭히고 한 분이라도 오신 그 팬들한테 다시 또 찾아올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축구를 보여주자 했던 것이 이렇게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목포FC 팬들은 또 특히나 더욱 더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다 보니 목포 시민들과 팬분들의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성적을 이렇게 최고의 성적을 내고 나서 많은 주변 분들이 야, 내년에는 우승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하시고 막 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네.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여건들이 지금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데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조금 제가 육성하고 만들어내서 조금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은 지금 경쟁 구단으로 빠져나가는 지금 형국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우리가 또 좋은 모습을 보였던 고참 선수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 33세, 34세, 35세, 36세 선수까지 이렇게 좀 고참 선수가 많은 형국에서 이 선수들이 또 내년 되면은 또 나이가 한 살씩 더 먹는 형국이 되고, 또 이 선수들 또 연봉도 조금씩 올려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금전적인 문제나 또 이 선수의 어떤 경기력적인 체력적인 문제가 내년에 사실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부담이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부담이 좀 되시는 만큼 또 내년에 또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함께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 시즌은 종합 3위 성적으로 마감을 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내년 시즌을 위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더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선수들에게 제가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 목포 정신을 좀 강조를 많이 합니다. 동계훈련 때서부터 우리 목포 정신을 좀 많이 강조를 하면서 한 분의 팬들이 경기장에 찾아오셨을 때라도 좀 즐거움을 선사하고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의 축구를 선사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선수들의 어떤 그런 좋은 퍼포먼스를 보면서 좀 즐거움과 또 감동과 또 희망을 좀 얻어갈 수 있게끔 노력하려고 좀 한 시즌을 좀 준비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한 30경기 이상을 시즌을 이제 치러야 되는 형국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긴 리그의 레이스를 하다 보면은 이제 선수의 어떤 여러 가지의 전력적인 누수나 또 뭐 부상이나 여러 가지 기타적인 상황에서 좀 힘든 상황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제가 좀 준비를 잘 해서 내년 시즌에 또 준비를 해야 되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또 이번 시즌 목표는 중상위권 정도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내년 시즌 목표와 함께 그 준비는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내년 시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한 중상위권 한 6, 7위? 뭐 기대 이상의 성적이라고 하면 한 5위 정도가 실질적인 저희 팀의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년 시즌의 목표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존에 저희 팀에서 이렇게 성과를 냈던 핵심 선수들은 군 입대를 하고 또 경쟁 구단으로 이적으로 또 지금 한 3명 정도 선수가 빠져나가고 또 기존의 선수들을 성과를 냈던 선수들을 약간의 또 연봉을 인상을 시켜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형국이 있는데 또 1년 예산은 사실은 좀 멎어서 정지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주변 분들은 뭐 내년에는 우승해야 되지 않느냐,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뭐 3위 이상은 해야 되지 않느냐를 말씀을 하시는데 뭐 사실 그 말씀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살림살이를 하는 내년 FC 목포를 끌고 가는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또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살펴보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내년 예산이 동결돼 있는 데다가 기존에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들도 빠져나간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좋은 성적을 냈지만 팀 운영에는 비상이 걸리면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여기 부임해서 2년째 감독을 이제 역임하고 있지만 뭐 그 전임 감독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제 뭐 어차피 우리 FC 목포 과거에 이제 목포시청 팀에서의 어떤 예산은 어느 정도 한정돼 있고 또 이 시 자체의 어떤 또 좀 애로사항도 좀 많은 게 현실이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가 그래도 또 새로운 신인 선수를 발굴해내야 되는 게 제 소임이고 또 이렇게 좀 열악하고 어렵지만도 또 여기서도 우리가 또 더 긍정적으로 좋은 모습을 만들어내는 게 제가 또 감독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내년에 더 준비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지만 또 끈질기게 또 축구를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올해처럼 또 좋은 성적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감독님께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최저 시급은 계속 해마다 인상이 되는 형국이고 그러면은 예산은 어느 정도 한정돼서 정해져서 서 있고 근데 최저시급은 계속 올라가고 이제 이런 형국에서 선수들은 또 좋은 선수들 육성해서 키워놓으면은 또 뭐 더 큰 클럽으로 더 큰 프로리그로 또 전향해서 넘어가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좀 보이지 않는 좀 흙 속의 진주들을 좀 자꾸 발굴해서 또 육성하는 차원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또 저의 앞으로 미래적인 과제고 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대안책이고요. 또 지역 출신 선수들을 좀 육성해서 조금 더 경기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좀 더 노력하는 쪽이 우리가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더욱 많은 관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감독님께서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팀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 감독님만의 철학이 있으신가요? 제가 FC 목포에 부임을 하면서 선수들한테 누누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목포는 항구 도시다.
항구 도시답게끔 우리가 끈끈함과 강인함을 보여야 된다. 그라운드에서 또 지칠 줄 모르는 강인한 체력. 그러면서 또 우리가 우리만의 할 수 있는 특유의 우리만의 축구 스타일. 그리고 우리 목포만에 갖고 있는 조직력. 우리가 이걸로써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경쟁 구단과 우리보다 조금 더 자금을 더 갖고 있는 팀들을 상대로 우리가 대등하게 싸워내야 된다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면서 동계 훈련에서부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은 거를 좀 선수들한테 주지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목포는 항구 도시다라는 철학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감독님과 FC 목포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선수단에게도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제가 이제 저희 팀의 최고 큰 포인트는 이제 훈련입니다. 훈련 그리고 어떤 좀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하는 선수들의 육성 발굴. 이런 선수들을 훈련과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동계훈련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네. 동계훈련에서부터 그래도 조금 더 좀 강인한 더 체력을 몸에 비축할 수 있는 동계훈련, 또 전술적인 조직적인 팀훈련, 그리고 우리 또 목포만의 어떤 전술 전략을 잘 이뤄낼 수 있는 우리만의 어떤 스타일의 축구 스타일을 동계훈련에서 좀 많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1년 농사의 향방은 동계훈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1년 중에 동계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동계훈련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1월, 2월, 3월을 이제 동계훈련 시즌 기간이라고 저희는 이제 하고 있는데요. 1차, 2차, 3차, 3단계로 나눠서 1월에서 3주에서 4주 정도 체력 강화 훈련의 기간으로 훈련을 하고요. 네. 이제 2월에는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이제 뭐 전술, 그다음에 전략, 뭐 조직력, 이제 팀에서 시즌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는 어떤 팀 전술, 뭐 개인 전술, 공격 전술, 수비 전술. 그렇게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눠서 2월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3월에 시즌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시즌 전까지 해서 미리 예행 연습을 합니다. 한 2주 전서부터.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은 월요일 날 훈련이 다르고 화요일 날 훈련이 다르고 수요일 날 다르고 목요일 날 일주일에 훈련이 다 다릅니다. 그러고서 이제 경기를 합니다. 네. 이제 컨디션 조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컨디션 조절을 3월에는 개막전 경기에 2주 전서부터 미리 예행 연습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 이 3개월 동안에서의 어떤 훈련과 조직력과 또 팀의 시즌 개막전에 들어갈 어떤 컨디션을 얼마큼 잘 유지하느냐가 1년 농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계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만큼 또 FC 목포의 강한 조직력이 또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FC 목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겠다 하는 포부와 함께 지역민과 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목포 시민들께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저희 경기장에 한번 찾아와 주셔서 그런 힘든 어떤 애환과 어떤 고통을 또 좀 축구로서 저희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좀 감동과 즐거움을 좀 선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 시민께서 경기장에 좀 찾아와 주셔서 저희 축구를 좀 봐주시고 또 저희 축구를 보면서 또 즐거움도 희열도 또 고통도 좀 조금이나마 좀 씻어낼 수 있게끔 제가 또 준비를 잘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우리 목포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네, 목포의 정신으로 짠내나는 축구를 펼치는 FC 목포의 미래를 앞으로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FC 목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즌 역대 최고 성적을 낸 만큼 앞으로 더욱더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